예전에는 저도 혈관이 나빠지면 약으로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수치만 잘 잡으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믿었죠.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병원에서도 주로 숫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니까요. 저 역시 그 기준이 틀리지 않다고 여겼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건강을 연구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의 몸 변화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약을 드시는데도 어떤 분은 그나마 버티고 어떤 분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혈관은 청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회복의 문제에 더 가까웠습니다. 막힌 배수구처럼 뚫어내면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다친 피부처럼 계속 돌보고 살펴야 하는 조직이더라고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관리 방향이 완전히 엇나갑니다. 혈관은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생활 속 자극이 쌓이면서 조금씩 반응을 잃어가거든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저도 시간이 꽤 필요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분명히 약을 빠짐없이 드시는데 왜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까? 검사 수치는 괜찮다는데 왜 몸은 더 무거워질까 생각해보니 답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우리가 혈관을 숫자로만 보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숫자는 결과일 뿐이고 과정은 아니었어요. 혈관은 매일의 생활 환경에 계속 반응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거의 보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심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연구자의 시선으로 또 현장에서 직접 몸의 변화를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까 해요. 혈관이 왜 점점 약해지는지, 그리고 이미 나빠진 혈관이 어떤 조건에서 다시 반응하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보다는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혈관 건강은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여지가 있어요. 이미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해요. 혹시 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구를 하다 보면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 74세의 박영자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다리가 저리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다리가 무겁고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해진다고 하셨죠. 병원에서는 나이 들면 흔한 증상이라는 설명을 들으셨고 그때마다 약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까지 하루에 7알을 드시고 계셨어요. 약은 정말 성실하게 드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식사 후에 3알, 저녁 식사 후에 4알을 챙기셨어요. 약 봉투를 날짜별로 정리해둘 만큼 관리도 철저하셨죠. 그렇게 오랫동안 약을 챙기셨는데도 몸 상태는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예전보다 기운이 확 떨어졌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집안일을 한 번에 끝냈는데 이제는 중간중간 쉬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가장 힘든 건 계단을 오를 때였다고 해요.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2층만 올라가도 한참을 쉬어야 했고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 때문에 괜히 겁이 날 때도 있었다고 하셨어요. 손주들이 놀러오면 같이 놀아주고 싶었지만 오래 서 있거나 움직이는 게 부담돼서 마음만 앞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생활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치 말고 혈관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보기로 했어요. 식사 습관은 어떤지, 물은 얼마나 드시는지, 잠은 어떻게 자는지, 움직임은 충분한지, 스트레스는 얼마나 쌓여 있는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유가 보이더군요. 약은 숫자를 붙잡고 있었지만 혈관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오래 써서 탄력을 잃은 살처럼 반응이 둔해진 상태였어요. 이런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흔한 편이에요. 약에만 기대고 생활은 그대로 두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약을 드시는 게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약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순간 생활관리의 중요성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혈관을 관리하는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되기 쉽거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혈관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하는지 더 분명해질 거예요. 뒤에 나올 실천 이야기를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도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혈관은 상처가 반복되면 점점 굳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치료보다 상처를 덜 만드는 습관이에요. 혈관은 길이 아니라 정원처럼 관리해야 하는 생체 환경에 가깝습니다. 물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가 되죠. 안쪽에는 아주 얇은 보호층이 있는데 이 두께가 머리카락보다도 얇아요. 이 층이 건강해야 혈관 전체가 버텨줍니다. 이 보호층이 닫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나 염증 물질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안쪽 공간은 점점 좁아져요. 이 과정은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혈관 질환의 시작이 이런 미세한 손상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관찰됩니다. 제가 만났던 72세 김영수님은 혈압도 정상이었고 당뇨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죠. 그런데 다리가 자주 저리고 쉽게 피로해졌어요.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굳은 느낌이 들었고 밤에는 종종 쥐가 났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미세혈관 기능이 떨어져 있었고 이미 회복력이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어요. 혈관을 괴롭히는 자극부터 줄이자는 거였습니다. 흡연은 피해야 하고 음주는 적을수록 혈관에는 도움이 됩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늦은 시간 과식도 혈관에는 부담이 되죠.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수치가 정상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치는 결과일 뿐이고 혈관 상태는 생활이 쌓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의 상태입니다.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자리와 진흙탕이 흐르는 자리 어느 쪽 바닥이 더 빨리 상할까요? 당연히 진흙탕이겠죠.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적해질수록 혈관벽에 주는 자극이 커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혈당 변화가 크거나 혈액 점도가 높을수록 혈관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어요. 69세 이정희님은 식사 내용만 조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달달한 간식 대신 과일, 기름진 고기 대신 생선을 선택하셨죠. 양을 극단적으로 줄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을 바꿨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몇 달 뒤 손발 저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도 함께 좋아졌고 무엇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느끼셨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밥, 내일은 간식, 이렇게 하나씩만 조정해도 충분해요. 무조건 적게 먹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영양 균형이 무너지면 혈관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세 번째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에는 꽤 강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회복 과정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가 하루 이틀 쌓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면 혈관은 쉴 틈이 없어져요. 장기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일수록 심혈관 문제가 늘어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74세 박순자님은 늘 참고 사셨습니다. 가족을 챙기느라 자신의 몸은 늘 뒤로 미뤄두셨죠. 그러다 보니 혈압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아무 역할도 없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였어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를 위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압도 한결 안정됐고 무엇보다 표정에 여유가 생겼어요. 몸이 먼저 바뀌기도 하지만 마음이 풀리면서 몸이 따라오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참는 건 관리가 아니에요. 요즘 마음은 어떠신가요? 자, 지금부터는 잠깐만 함께 해볼게요. 발끝을 위로 당겼다 내렸다 천천히 10번만 해보세요. 종아리가 움직이면 혈관도 같이 깨어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하루에 여러 번 쌓이면 혈관 반응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혈관은 사용해야 반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여러 조사에서 하루 30분 정도 걷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관 기능이 더 잘 유지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68세 최동수님은 무릎이 아파 거의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리가 붓고 저리고 밤에 쥐가 자주 났다고 해요. 처음에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천천히 발을 움직이는 정도였죠. 조금씩 늘려가면서 지금은 계단도 오르내리십니다. 혈관이 반응하자 몸 전체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리해서 뛰거나 힘든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반복입니다. 내일 아침 10분만 걸어보실 수 있을까요? 5번째는 수면입니다. 자는 동안 혈관은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춥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시간이 사라져요. 수면이 불규칙한 분일수록 혈관 관련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71세 윤미숙님은 밤에 자주 깨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개운하지 않았다고 해요. 낮에는 졸리고 집중도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제가 도와드린 건 수면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자기 전에는 화면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는 것부터 시작했죠.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꽤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가능하면 일정하게 유지해보세요. 낮잠은 짧게, 카페인은 오후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잠은 혈관 회복 시간을 만들어주는 가장 부담 없는 관리 방법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혈관은 점점 둔해집니다. 그렇다면 이미 약해진 혈관이 다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연구 현장에서 관찰한 바로는 혈관 조직은 환경에 따라 기능이 달라집니다.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반응하는 조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은 상처가 나면 회복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모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들으시면서 이건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것 하나만 선택하셔도 충분해요. 하나의 변화가 다음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기본은 규칙적인 식사와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혈액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혈관 부담도 줄어듭니다. 하루에 리터 반 정도를 목표로 잡아보세요. 요즘 물은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2번째는 항산화 환경입니다. 혈관이 노화되는 과정에는 산화라는 반응이 깊이 관여합니다.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을 식탁에 조금 더 올려보세요. 자연식품이 기본입니다. 보충제는 필요할 때만 선택하셔도 충분합니다. 3번째는 근육 움직임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혈관도 함께 자극을 받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4번째는 휴식입니다. 밤에 조금만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회복 조건은 달라집니다. 낮에 피곤하면 짧은 휴식도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산책, 노래, 대화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은 임의로 중단하지 마시고 생활관리를 통해 몸의 바탕을 천천히 바꿔가는 게 중요합니다. 약과 생활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축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혈관은 씻어내는 대상이 아니라 다시 반응하게 만들어야 할 조직입니다.
관리의 기준을 바꾸는 것이 시작입니다. 숫자만 붙잡는 관리에서 벗어나 생활의 흐름을 조정하면 몸은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치하면 점점 굳어가지만 조건이 바뀌면 다시 탄력을 찾을 여지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물 한 컵 마시기, 10분 걷기,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기. 이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꼭 반영하겠습니다.